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던 시프트업 관련인데요. 스텔라 블레이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프트업 지분 남아있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대성창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대성창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에게 투자라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이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성창투가 18년도와 그리고 2020년도에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 시리즈 B, 시리즈 C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성창투 지분 매각을 했냐라는 소식 때문에 시프트업 지분 전부 엑시트 했냐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성창투 주단분과 통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조합의 형태로 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원금은 좀 회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투자 조합 형태라서 남아있는 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는 시프트업 IPO 진행 시에, 그러니까 시프트업 상장 시에 엑시트 할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시프트업 지분 있다라는 사실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 이런 승리의 여신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요. 현재 한국은 물론 그 동남아나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출시 이후에 상당한 인기를 뒷받침으로 지금 매출을 좀 기록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 이 니케에 힘입어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155%, 그리고 영업이익이 508%, 순이익만 1400%에 해당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게임을 좀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좀 출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기사 함께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 콘솔 게임이에요. 콘솔 게임인데 영국 주간 판매량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그리고 출시 이후 이용자 평점도 최고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 출시로 멀티 플랫폼 게임 대비 판매량 수치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거와 달리 높은 호응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영미권 쪽에서 많이
좀 흥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동양권에서는 이 승리의 여신 니케와 그리고 서양권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 이것을 바탕으로 상당한 매출 2024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출시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아직은 반응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한 대성장투의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는데요. 이 보통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 IPO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걸 좀 감안하면은 한 6월에서 7월쯤 이때쯤 IPO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2023년도 기업 가치는 2조 원대였지만 스텔라 블레이드가 지금 흥행을 하면서 매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대성창투도 시프트업을 좀 엑시트할 시에는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스텔라 블레이드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대성창투는 아무래도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투자사의 이슈로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근 좀 지지해주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1분기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할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지지라인을 좀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시에는 실제로 2021년 대비 지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상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481선 부근이 저항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이 부근을 좀 지속적으로 돌파해 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부근 시프트업의 모멘텀과 함께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돌파해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대성창조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성창조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한 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